부인을 보필하지 못한 자들 전부 목을 베어라. 전하, 이러시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 부인 없는 이 세상에 왕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소동이 지난 후 궁궐 안 침전의 문이 열리지 않은 지 나흘째였습니다. 문 밖에는 대신들이 엎드려 있었고 궁녀들은 숨죽인 채 멀찍이 서 있었죠. 누구도 감히 그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아주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인, 부인, 고려의 왕 공민왕은 그렇게 죽은 아내의 시신 곁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국 대장공주, 그녀가 숨을 거둔 순간부터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명의 무너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고려 전체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환관이 죽고 궁녀가 죽고 대신이 죽어나갔어요. 왕의 눈에는 더 이상 충신도 간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를 죽게 만든 자들만이 보였죠.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미치다. 사랑 하나를 잃은 남자가 나라 전체를 도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도대체 왜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한 여자를 잊지 못하고 모든 것을 파괴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공민왕.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 아래 있던 고려.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원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죠. 정권도, 왕권도, 심지어 누구를 사랑할지조차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어요. 공민왕이 원나라에 머물던 시절, 그는 왕세자의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인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은 고려의 왕세자를 곁에 두고 길들이려 했어요. 언제든 고려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노국 대장공주. 원나라 황실의 공주였지만 그녀는 달랐어요. 다른 원나라 귀족들처럼 공민왕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고려의 왕세자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바라봤죠. 처음 그녀를 본 날, 공민왕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전하, 고려는 어떤 곳입니까? 그녀가 물었을 때 공민왕은 놀랐어요. 원나라 사람 중에서 고려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도 많고 물도 맑고. 그럼 저도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안에는 호기심과 순수함이 가득했어요. 공민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노국 대장공주는 공민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고려의 풍습에 대해, 계절의 변화에 대해, 백성들의 삶에 대해 물었죠. 공민왕은 그녀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왕세자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하는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건 참 좋은 뜻이십니다. 저도 그런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원나라 황실은 결국 둘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고려 왕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공민왕에게 이 혼인은 정략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혼례를 올린 뒤 공민왕은 노국 대장공주와 함께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고려 궁궐에 들어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아름답군요. 전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요. 이제 이곳이 부인의 집입니다. 네. 저도 이곳이 좋습니다. 노국 대장공주는 고려의 풍습을 배우려 애썼어요. 궁녀들에게 고려 말을 물어보고 고려의 예법을 익혔죠. 원나라 공주로서의 오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따뜻했어요. 궁녀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참 다정하십니다. 원나라 공주이신데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백성들도 그녀의 소문을 들었어요. 왕비가 된 노국 대장공주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려를 사랑했고 고려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겼죠. 공민왕은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인, 고려가 마음에 드십니까? 전하, 저는 이곳이 제 고향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에는 전하가 계시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공민왕의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고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은 여전했고 조정 안에는 원나라 편을 드는 권문세족들이 득실거렸어요. 왕의 명령보다 원나라의 뜻이 우선이었죠. 공민왕은 답답했습니다. 왕이지만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노국대장공주가 곁에 있었습니다. 전하,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부인, 나는 때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이미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전하를 믿고 있어요. 그녀는 언제나 그를 다독였습니다. 공민왕은 그녀가 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밤이면 둘은 함께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 언젠가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진짜 고려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부인이 곁에 있어준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전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공민왕에게 노국대장공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유일한 안식처였고 숨구멍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원나라의 압박 속에서 권문세족들의 견제 속에서 그를 지탱해준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죠. 세월이 흘러 노국대장공주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공민왕은 기뻤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부인,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전하,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출산이 가까워올수록 그녀는 힘들어했습니다. 공민왕은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의를 불러라. 왕비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한다. 전하, 마마께서는 괜찮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 된다. 당장 최고의 어의를 데려오라. 공민왕은 초조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출산일이 다가왔고 노국대장공주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마, 힘을 내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그녀는 끝까지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결국 아이는 태어났지만 노국대장공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민왕이 침전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는 그녀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 돼. 공민왕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공민왕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침전 안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나오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문 밖에서 간청했지만 공민왕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부인, 어째서 나를 두고 가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공민왕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대신들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왕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모두 물러가라. 공민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대신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인은 어디 있느냐? 전하, 그것이 당장 데려오라 하였다. 공민왕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어이가 떨며 들어왔어요.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최선을 다했사옵니다만. 최선? 공민왕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대의 최선으로 왕비가 돌아가셨다는 말이냐?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의 능력이 부족. 끌어내라. 전하, 전하. 어인은 끌려나갔고 그날 밤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왕비의 출산을 돌본 상궁은 누구냐? 전하, 그것은 답하라. 상궁이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궁궐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소인이 마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사옵니다. 그래,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공민왕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대도 끌어내라. 전하, 상궁은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다른 궁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공민왕은 듣지 않았어요. 상궁 역시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것 같소. 왕비 마마의 죽음이 그리 크게 상심케 한 것이오. 하나 이렇게 무고한 이들을 죽이시다니. 대신들은 걱정했어요. 하지만 감히 왕에게 직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민왕은 밤낮으로 노국대장공주가 머물던 곳을 배회했습니다. 부인이 좋아하시던 꽃은 이것이었지. 부인이 앉으시던 자리는 여기였고 그는 그녀의 흔적을 하나하나 더듬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그녀가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의 광기는 점점 깊어졌어요. 왕비께서 편찮으시다는 보고를 올리지 않은 자가 누구냐? 전하, 그것은 환관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환관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전하, 소인들은 매일 보고를 올렸사옵니다. 거짓말. 부인께서 그리 위독하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은 그대들이 숨겼다는 뜻이다. 전하, 정말 아니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환관 12명이 그날 처형되었어요.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아무도 몰랐어요. 왕의 눈에 띄기만 하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궁녀들은 숨죽여 지냈고 환관들은 왕을 피해 다녔어요.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께서 조회에 나오지 않으신 지 보름이 넘었소. 나라 일은 누가 돌본단 말이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왕께서 들으시면 우리도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공민왕은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그는 오직 노국대장공주의 영정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인 없이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왕위도, 권력도, 나라도, 부인만 있었다면. 공민왕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고, 누군가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만이 쌓여갔어요. 그래, 누군가의 잘못이다. 부인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 공민왕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원나라 놈들이다. 공민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인을 고려로 보낸 것도 원나라요. 부인이 이 고생을 하게 된 것도 원나라 때문이다. 그는 원나라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원나라와 가까운 권문세족들, 원나라 편을 드는 대신들, 그들 모두가 원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원나라 편을 드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측근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것을 지금 묻으시는 까닭이. 답하라. 대략 절반 이상이옵니다. 공민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절반이나 되는구나. 전하, 그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공민왕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개인을 넘어 세력 전체로 향하고 있었어요. 궁궐 안팎으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의 칼날이 조정을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것은 권문세족이었어요. 원나라와 가까운 그들은 오랫동안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해왔습니다. 기철 일당을 잡아들이라. 공민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철은 원나라 환관 출신으로 고려,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원나라를 등에 업고 왕조차 무시하곤 했습니다. 전하, 기철을 건드리시면 원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원나라? 공민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나라가 부인을 살려주던가 당장 잡아오라 하였다.
기철과 그의 일당들이 끌려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왕께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원나라 황실과 원나라? 공민왕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공주였던 내 부인은 어째서 아무도 구하지 못했느냐? 그대들이 원나라를 그리 떠받들면서 어째서 부인만은 외면했느냐? 전하, 그것은 변명은 듣지 않겠다. 끌어내라. 기철 일당은 그날로 처형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토록 강력했던 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왕께서 정말로 하시는구나. 이제 누가 다음일까?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멈추지 않았어요. 원나라에 충성하던 자들의 명단을 모두 가져오라. 전하, 그러시면 조정의 절반이면 어떠냐?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한 자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공민왕의 눈에는 광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대신들이 하나둘씩 끌려갔어요. 어떤 이는 30년을 충성한 원로였고, 어떤 이는 백성을 위해 헌신한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전하, 소신은 평생 고려를 위했다면 어째서 원나라 편만 들었느냐? 전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사옵니다. 원나라의 힘이 워낙 어쩔 수 없다. 부인의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냐? 공민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했고 죄와 벌의 균형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 부인을 잃게 만든 모든 것에 대한 증오만이 남았죠. 대신들은 매일같이 처형되었습니다. 궁궐 앞 형장에는 피가 마르지 않았어요. 조정 대신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소? 감히 누가 왕께 아뢰겠소?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모를까? 남은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민왕은 낮에는 대신들을 처형하고 밤에는 노국대장공주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부인, 오늘도 원수들을 벌했습니다. 부인을 괴롭혔던 자들, 부인을 무시했던 자들 모두 응징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보고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부인, 어째서 아직도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죽여도 부인은 돌아오지 않으시는군요. 공민왕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녀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 멈추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내일은 누구를 벌해야 할까? 공민왕은 밤새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정뿐만 아니라 궁궐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비를 모셨던 궁녀들은 모두 어디 있느냐? 전하, 그들은 당장 불러들이라. 왕비를 가까이서 모셨던 궁녀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노국대장공주를 진심으로 따르던 이들이었어요. 너희는 왕비 곁에서 무엇을 했느냐? 마마를 정성껏 모셨사옵니다. 정성껏? 공민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성을 다했으면 왕비께서 어찌 돌아가셨겠느냐? 전하, 저희는 정말 모두 끌어내라. 왕비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다. 궁녀들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사람들은 왕을 피했고 궁궐 곳곳은 적막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사라졌죠. 오직 공민왕의 발소리와 중얼거림만이 궁궐을 채웠습니다. 부인. 그는 하루 종일 그녀를 찾아 헤맸어요. 때로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산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텅 빈 방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부인, 이 꽃을 보십시오. 부인께서 좋아하시던 아무도 없는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측근들은 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전하께서 저러시다니. 왕비 마마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으면. 하지만 동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의 광기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갔으니까요. 내일 조회에서 상소를 올릴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사옵니다. 전하. 그래, 아무도 없겠지. 모두 겁이 났을 테니까. 공민왕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왕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부인만 있었다면, 부인만 곁에 계셨다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는 모든 것을 그녀의 부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계속해서 고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공민왕의 칼날은 이제 궁궐 밖으로 향했습니다. 원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의 표적이었어요. 원나라 사신이 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신. 공민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왕께서 권문세족을 처형하신 일에 대해 항의하러 왔사옵니다. 항해? 공민왕이 비웃었습니다. 원나라 놈들이 감히 내 나라 일에 참견하려 드는구나. 전하, 하오나 원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생각할 것 없다. 사신을 돌려보내라. 아니, 당장 쫓아내라. 측근은 놀랐어요. 원나라 사신을 함부로 대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원나라가 어쩌겠느냐. 부인을 보내놓고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게 한 것들이 이제 와서 무슨 참견이냐. 공민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원나라 사신은 굴욕을 당하고 돌아갔어요. 이 소식은 곧 원나라 황실에 전해졌습니다. 고려 왕이 미쳤다는구나. 왕비의 죽음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합니다. 방치하면 고려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원나라는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 이제 고려는 고려의 길을 간다. 전하, 그러시면 전쟁이면 어떠냐? 부인도 없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공민왕은 원나라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대신들은 환호했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했습니다. 원나라와 맞서면 고려가 멸망할 수도 있소. 하나 왕의 뜻을 어찌 거스르겠소. 이미 수십 명이 목이 달아났는데 아무도 왕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어나갔어요. 원나라식 관복을 없애고 원나라식 제도를 바꿨습니다. 원나라 연호 사용도 중단했죠. 이제 고려는 고려답게 살 것이다. 부인께서 사랑하셨던 이 나라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는 노국대장공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잃은 분노를 나라 전체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개혁은 급격했고 그 과정은 폭력적이었어요. 원나라와 교역하던 상인들을 모두 조사하라. 전하, 그들은 단순히 장사를, 원나라에 이득을 준 자들이다. 모두 재산을 몰수하라.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원나라에서 배운 학문을 가르치는 자들도 찾아내라. 전하, 학문에 무슨 죄가? 원나라의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공민왕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밤이면 그는 여전히 노국대장공주를 찾았습니다. 부인, 보십시오. 원나라의 것들을 모두 없애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고려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고려를 고려답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부인, 어째서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없애도 부인은 돌아오지 않으시니 공민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녀의 죽음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조정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대신의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궁궐은 텅 비어갔어요.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왕께서 미치셨다던데. 왕비 마마의 죽음이 그리 큰 충격이었다지. 하나 이래서야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민왕은 멈추지 않았어요. 환관들을 모두 조사하라. 왕비께서 편찮으실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전하, 이미 환관들은 아직 남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또다시 환관들이 끌려갔습니다. 궁궐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왕을 모실 사람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전하께 식사를 올릴 상궁이 없사옵니다. 그럼 아무나 시켜라. 전하, 하오나 아무도 없다면 내가 직접 먹으러 가겠다. 공민왕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의 침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부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지만 부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부인이 보고 싶을 뿐인데. 공민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부쉈습니다. 부인. 그는 밤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심전은 적막했고 궁궐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공민왕은 그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버렸어요. 남은 것은 피로 얼룩진 왕좌와 텅 빈 궁궐뿐이었습니다. 부인 없는 이 자리에 내가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공민왕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려는 왕의 광기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을 잃은 한 남자의 끝없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공민왕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조정은 사실상 기능을 멈췄습니다. 대신들은 왕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죠.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용기를 낸 한 대신이 아뢰었습니다. 백성? 공민왕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백성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지. 부인께서는 항상 백성을 걱정하셨어. 공민왕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노국대장공주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려를 사랑했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공민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로 물든 손이었어요. 부인이라면 이런 나를 뭐라 하셨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부쉈는지. 부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내 분노를 쏟아낸 것뿐이었구나. 공민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나는 부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그녀에게 사죄했어요. 모두 죽여도 부인은 돌아오지 않더이다. 나라를 뒤흔들어도 부인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더이다. 공민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이 헛되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누구를 죽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인,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전은 여전히 적막했고 영정 속 그녀는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공민왕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 종일 노국대장공주의 침전에만 머물렀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니. 공민왕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영혼은 노국대장공주와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조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더 이상 조회에 나오지 않자 남은 대신들이 나라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왕께서는 더 이상 정사를 돌보지 못하신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 대신들은 왕 없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공민왕은 그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노국대장공주만이 전부였으니까요. 부인, 나도 곧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민왕은 날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민왕은 급격히 늙어갔어요. 한때 젊고 패기 넘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랐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공민왕은 침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 보이십니까?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부인, 이제 제가 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공민왕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찾은 것은 노국대장공주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민왕, 왕비의 죽음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많은 신하를 죽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 후 병들어 죽으니 재위 23년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질러진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그 잘못의 이면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노국대장공주를 향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 공민왕은 왕권도 나라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사랑 하나로 왕이 무너지고 왕 하나로 나라가 흔들렸다. 고려는 공민왕 이후로도 한동안 혼란이 계속되었어요. 그가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지만은 않았어요. 왕께서 왕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 때문에 미치신 것이지. 본래 나쁜 분은 아니셨을 거야. 사람들은 그의 비극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만 그가 왕이었기에 그 무너짐이 나라 전체로 퍼졌을 뿐이었죠.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사랑을 잃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공민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사랑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잃은 순간 나머지 모든 것도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부인 없는 세상에 내가 무슨 왕이란 말인가. 공민왕의 마지막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 때문에 무너진 왕. 그 비극적인 사랑의 중심에는 노국대장공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이야기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사랑 하나로 왕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영상에 마음이 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